예, 마지막 세션 발표를 하게 된 주식회사 랜드로드의 CTO 이주승입니다. 폭우와 홍수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ICT 기술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드릴 텐데요. 침수 사고 예방하는 스마트 빗물 여과 장치가 왜 필요한지, 또 이렇게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의 물순환과 하수도 그리고 도시 침수 사고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는 시간을 짧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도시의 물순환을 얘기를 할 때 뭐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강우 그리고 어떤 토양으로 침투되는 침투 그리고 표면을 따라서 유출되는 유출 그리고 다시 이것이 강과 하천 바다 등으로 가서 다시 증발을 거쳐서 다시 강으로 이어지는 이런 게 이제 어떤 물순환의 일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도시의 하수도는 침수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주로 이제 강우에 의해서 침수 사고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 도시에 내리는 빗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서 어, 배출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하수 관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하수 관로의 막힘 그리고 이것을 막힘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이런 것들이 침수 사고를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인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제품 개발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어, 여기 분류식 하수도와 함유식 하수도의 사례가 그림으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분류식 하수도는 오수하고 빗물을 별개의 관로로 수송하는 방식이고요. 함유식 하수도는 오수와 빗물을 동일한 관로로 합병해서 내려보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물론 함유식 하수도도 건기 시에는 우수토실에서 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고 이후에 큰 비가 왔을 때에는 용량이 초과된 빗물은 우스토실에서 원류에서 하천으로 방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함유식 처리 구역이 약 80%에 달하고 있어서 이러한 그 관로로 그러니까 기존의 오수가 차지하고 있는 관로의 용량에 우수가 합병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2020년도 침수 사고 이후의 대응 방식으로는 아, 저희가 대심도 빗물 터널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부는 이런 그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한다고 해서 이제 발표가 됐고요.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빗물 관로, 빗물이 흘러가는 관로를 청소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앞으로 그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 상반기 중에 입법 예고를 하겠다고 지금 공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심도 빗물터널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대심도 빗물터널이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390억을 들여서 공사 기간을 7년에 거쳐서 설치를 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가 지금 그 대심도 터널 안에 그 관리자들이 점검을 나가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요게 이제 설치 기간이 7년이나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요게 강남역이나 광화문에 설치될 때까지 우리는 이런 침수 사고를 대응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그 대심도 터널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계획을 했을 당시에 서울시에 7곳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이제 그 부분이 한 곳밖에는 아직은 설치가 안 됐던 상황이고요. 대심도 터널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 구조를 보면은 깊이가 약 30에서 40m 그리고 배수관 직경이 5에서 7.5m에 달하도록 설계가 되어서 설치가 되고요. 이곳에 일시 저장됐던 빗물은 이제 펌핑을 통해서 한강으로 배수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폭우 시에는 각종 뭐 오염물질 이런 부분들도 이 하수관 안으로 이 대심도 터널 안으로 같이 유입되기 때문에 물을 배출하고 나서 또 터널을 그 작업자들이 또 다시 내려가서 청소를 다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양천구 신월동의 대심도 터널을 관리하고 계시는 팀장님 말씀은 빗물 터널을 설치했어도 집중 강우 시 빗물이 유입되는 하수구를 그 하수 유입구가 되는 빗물 바지를 막히게 된다면은 이 빗물이 이 대심도 터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담배꽁초나 비닐 등의 쓰레기가 이 빗물바지를 막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빗물바지의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저희가 언론 보도에 수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강남역 슈퍼맨 그래서 강남역에 슈퍼맨이 나타나서 빗물바지 안쪽에 쓰레기를 치워서 10분 만에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떤 피해를 좀 더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보도가 있었고요. 쓰레기와 빗물바지 이 덮개,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 하수관로, 함유식 하수관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수와 우수가 합병이 돼서 처리되다 보니까 이 관로상으로 이제 오수 악취가 발생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덮개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치를 하셨고 또 이것들이 요 빗물 유입이 되는 빗물 바지를 막아서 요것들이 이제 배수를 방해했다. 그리고 평상시에 뭐 쓰레기는 물론이고 각종 토사 이런 그 토사 퇴적물로 인해서 빗물바지 자체가 아예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막혀버렸다. 그리고 실제 이제 요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국립재난안전원에서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흙이나 나뭇가지, 쓰레기 등이 유입됐을 때 빗물바지가 막히게 되고 이 침수의 속도가 3배나 더 빨라진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 자료 이런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또 실제 이제 이 빗물바지 안에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도 이 단순 철망과 같은 이 담배꽁초나 큰 나가 쓰레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많은 여과 시설들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조차도 이 관리가 안 돼서 제때 이게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이 안에 얼마나 쓰레기가 있는지 혹은 넘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건 문제에 따라서 어떤 침수 사고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는 지금 통계상에 따르면은 서울시만 해도 55만 7,543개의 빗물바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청소 횟수를 약 1.44회 정도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매년 5, 6월에 지자체에 80억 원이 넘는 청소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 빗물바지라든가 그 여과망이라든가 아니면은 빗물바지 자체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서 이 준설차를 동원해서 흡입을 해야 되고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빗물바지 막힘이 뭐 홍수의 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관리를 다 잘한다고 해서 또 침수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수 설비는 이미 어떤 한계치를 가지고 있고요. 극한의 상황에서 내리는 국지성 호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저희가 예방을 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는 데에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배수 용량 이상으로 비가 오른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한계는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이런 불편함들 또 실제로 빗물바지 막힘으로 인해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하수가 막힘으로 인해서 침수가 더 피해가 커졌다 하는 부분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실제 이제 그 악취 제거나 아니면은 그 빗물바지로 쓰레기가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스마트 빗물바지라는 시설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윗부분 덮개가 평상시에는 덮여 있다가 비가 오면 빗물을 감지해서 덮개가 내부로 슬라이드식으로 들어가서 빗물을 배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시설들은 단순 덮개 역할을 해서 악취가 나오는 것은 막을 수는 있지만은 요 자체로서 오염물질 뭐 이 부분이 하수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여과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성능은 없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오작동하게 된다면은 요 자체 덮개가 열리지 않게 된다면은 침수 피해는 똑같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단순 거름망 같은 경우에는 악취 방지 덮개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이 충분히 원류에서 나갈 수 있는 안전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침수 피해를 오히려 이제 키우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기존의 대응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내외에서 굉장히 많은 그 여과 장치, 그러니까 이제 단순 거름망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런 여과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뭐 수천 가지 종류에 달하고요. 그것들 또한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도시의 빗물바지를 이런 식으로 개량을 해서 땅속으로 이 하부에 침투 빗물바지라고 하는데요. 일정 부분의 오염물질은 이곳에서 거르고 그다음에 여기서 물을 땅 속으로 침투시켜서 지하의 침투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배수에 대한 효과를 개선하겠다 해서 이제 권장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마저도 요 내부를 별도로 청소해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수도 악취가 싫어서 덮개를 뭐 덮는 부분 또는 이제 많은 종류의 그레이팅들이 막 양산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홀이 뚫려 있고 거기 그곳에 스프링형으로 작동하는 덮개가 덮여 있는 장치들도 있고요. 또 악취를 저감하겠다는 어떤 그 악취 방지판이 내부에 설계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도 있었고 또 빗물바지 그레이팅을 어떤 도시의 로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찍어서 이제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 시설들을 그 변형을 시켜서 보급을 했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문제가 요 그레이팅 원래 빗물바지 그레이팅이 가지고 있는 통수 능력 요 자체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순 그레이팅이 가지고 있던 통수 능력이 오히려 이 부분에 이물질이 끼거나 아니면 이 자체의 어떤 배수 홀들이 규모가 너무 작아서 배수를 방해하는 시설이 됐다. 그래서 실제로 홍대 앞에 침수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요 그 디자인 사업으로 인해서 그레이팅의 그 배수구를 너무 작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침수 사고가 원인이었다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작년 사고 이후에는 서울시는 이런 악취 방지 덮개라든가 아니면 잘못 설치되어 있는 빗물바지 그레이팅 같은 경우를 약 19만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철거하겠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뭐 근본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떤 해법이 있다면은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관로를 전면 준설 청소하거나 또는 빗물바지를 준설을 깨끗이 하면은 그럼 침수 사고는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지는 않는 거고요. 전국 하수관의 길이가 약 총 15만 킬로에 달하는데 서울시만 해도 약 1,297킬로에 달합니다. 요 길이는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라고 본다면은 국내 하수도 연장이 지구를 3바퀴 반 돌아올 만큼 길다는 겁니다. 또 노후 하수관 1킬로를 교체하는데 교체 비용은 10억이 들고요. 준설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만 해도 약 4억 원이 소요됩니다. 근데 이 모든 예산들을 하수도에만 쓸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또는 유지 관리를 잘 함으로써 어떤 그런 침수 사고 예방 또는 하수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에서 물순환을 잘 시켜서 도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시설들, 침투형 시설들, 이것도 이제 침투도 불투수면을 앞에 발표에 나온 것 같이 일부 불투수면을 이제 줄였기 때문에 그 땅속으로 침투할 수 있는 빗물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 침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권장하고 있고 실제 저영향 개발 기법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또는 비저오염 여감 저감 시설이라고 해서 토사, 생활 쓰레기, 뭐 오염물질 이런 부분들이 빗물에 의해서 이제 유출되는 부분은 비저오염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오염을 저감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에서 이제 최근 많은 도시들에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설들도 일단 설치를 하자고 보면은 제한된 토지로 인해서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 즉 뭐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차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뭐 건물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지하에 굉장히 복잡한 뭐 도시 이제 가스 배관, 전선 이런 또 뭐 여러 그 지하 구조물들이 있는데 이런 구조물들을 다 개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한적인 문제들이 따르고 있다. 그리고 어떤 뭐 여기에 심어진 식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동절기의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계도 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침투 공급이 막혔을 때 재생시켜주는 것이 거의 신설하는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이제 문제들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도 똑같이 이 침투 시설에도 단순 거름망과 같은 이런 시설들이 설치되고는 있는데 문제는 요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관로 내부에 쓰레기는 위에서 걸릴지 모르지만 토사 침적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관로를 막아버리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LID 침투 시설을 많이 설치한다 하더라도 요 침투 공급이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단순 거름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지금 우수 그리고 우수가 이렇게 유출될 때 침투 여과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 침투 공급 표면 이 부분이 토사로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보셨던 합류식 배관 시설 지구와 그런 분리식 배관 지구에서는 뭐 침수 사고가 뭐 분리식 관로의 관로만 잘 관리하면은 침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은 아닌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빗물바지의 관리는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빗물바지 그레이팅을 열고서 내부에 그냥 장치를 삽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oT 멀티 센서를 이용하는데요. 그 시설 상부에는 빗물을 감지하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고요. 시설 중단부에는 이 아래 오염물질이 얼만큼 포집되어 있는지를 계측하는 센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라, NB-IoT, LTE, 캐데몬 등의 각종 통신 방식으로 인증을 다 받아두었고요. 실제 이제 조달에서 혁신 조달에 납품을 하고 있고 세계 최초로 이 빗물바지 IoT로 모니터링하는 빗물바지 기술을 특허를 출원해서 전 세계 30개국에 특허를 등록을 했고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뭐 PC로도 볼 수 있고 현장의 요원들은 모바일의 어떤 뭐 핸드폰, 태블릿 뭐 여러 장비들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어느 곳에 빗물바지가 지금 관리 대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색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표시를 해서 그 관리가 필요한 곳만 선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이제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 여기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오염 물질이 얼마큼 포집되어 있다. 여기는 지금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된다. 또 이제 배터리 수명 잔량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돼서 보여질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러한 시스템들은 모두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별도로 이런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플랫폼을 구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뭐 기존의 어떤 오염 저감 시설, 오염 여과 시설, 관로를 막히지 않게 관리하는 그런 시설들이 대형 토목 구조물을 필요로 하고 또 실제로 그걸 유지 관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모됐다고 하면 저희는 뭐 한 지점 설치하는데 청소를 포함해서도 단 10분이면 되고 실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뭐 시간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한 5분 안에 설치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이제 편리한 유지 관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비저오염 저감 시설 오염 여과를 하는 여과 장치 시설들에 비해서는 유지비가 약 한 80% 정도 절감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운영되는 형태는 평상시에는 초저전력 대기 상태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빗물이 감지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초기에 센싱을 해서 데이터를 보고를 하고 다시 슬립 상태에 빠졌다가 24시간 후에 또는 뭐 비가 계속 연속해서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씩 깨어나서 스케줄링된 스케줄대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다시 잠들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초저전력 상태로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IP66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인증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 이제 강우의 어떤 폭우 시에도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까지 다 설계가 되어 있어서 공공성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했던 사례인데요. 전북 전주시의 완산구청에서 80기를 약 3블럭에 가까운 도로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상으로는 저희 도로 면적만 따졌을 때 약 32,879제곱미터였고요. 요곳에 여기에 이제 80기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실제 모니터링해서 데이터를 보고했고
오염물질이 얼만큼 막혔을 때 저희가 회수해서 청소를 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사용자에게 보고가 됐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설차가 필요하고 또 물청소도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사나 이런 부분들을 오염물질을 걸러내지 못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다 저기 여과를 했고 또 이제 환경부 인증 시설로서 여과 효율은 약 92.86%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터를 회수를 해서 그냥 쓰레기 봉투에 오염물질을 재처리하지 않고 즉시 매립할 수 있는 탈수가 다 진행됐기 때문에 즉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그 이제 편리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고 1인 관리도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 그 빗물바지 하부나 이런 곳에는 다른 오염물질, 이거 이제 건설 당시에 돼 있던 부분의 모습인데 이 이후에 비가 내렸고 이게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다른 오염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료하거나 아니면 밑에 침적되지 않았다. 네, 이런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침투 빗물바지나 이런 곳에도 이 전단부에 저희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침투 공극이 막히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수 바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빗물바지뿐만이 아니라 우수관에 쌓이는 오염물질의 퇴적, 그리고 침투 시설에 쌓이는 오염물질의 퇴적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다. 예, 이제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CT 융복합 스마트 빗물 여과 장치를 적용하게 되면 따라서 우수관이 막히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게 돼서 침수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오염물질이 고효율로 여과가 되기 때문에 수질 보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비는 뭐 부지 매입이라든가 별도의 토목 설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설치비도 기존 오염 저감 시설에 비해서 50% 정도 저렴하고 유지관리비는 준설차 재처리가 불필요하고 쓰레기 봉투로 즉시 매립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80%가 저렴하고 또 오염물질 여과 효율은 92%에 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랜드로드의 이주성 CTO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내용을 소개를 해 주셨네요. 한번 몇 가지 질문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요 시스템이 한 해외 30개국 정도 특허 등록도 뭐 되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그 특허나 뭐 인증이나 이렇게 해외까지 뭐 인정을 받고 있는 솔루션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만 외국에 지금 나가서 시장의 반응은 좀 어떤지 뭐 실제 외국 해외의 특정한 사이트나 이런데 좀 구현하고 설치해서 운영하는 좀 그런 케이스는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소개 가능하실까요? 예, 저희가 지금 잠시만요. 하울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저희가 지금 뭐 수출을 위해서 인증을 마친 국가들은 유럽 쪽의 CE 인증 그리고 미국 쪽의 FC 인증 등을 했고요. 중국에는 SRIC 인증과 날 인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광시라는 광시성에서 약 1,500대 주문을 받아서 지금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업단지로 봤을 때 규모가 약 3천만 평, 그러니까 국내는 존재하지도 않는 규모의 그런 산업단지 시설인데요. 하수도 관리 요원만 2,000명에 달하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자본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 지금 수출을 약 2만 대 정도 자기 프로젝트로 해서 진행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뭐 나온 사람들이 당연하기도 하지만 안에 IoT가 결합된 이런 그 시스템으로서 뭔가 방수를 포함해서 방진, 방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대책이 좀 많이 다른 경우보다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 시스템의 그런 어떤 뭐 내구성적인 측면에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우리 나름의 뭐 기술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조달 시장에 제품 판매되고 있는데, 실제 저희 인증은 통신기 자체 통신 모듈은 IP66까지는 인증을 했고요. 저희 통신기가 위치하는 곳이 상시 침수가 일어나는 곳의 위치는 아닙니다. 또 이제 개별 보호함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침수 때문에 저희가 시설이 통신이 안 될 상태까지 망가진 사례는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IP66 정도 되면은 약 1m 정도 수심에서 30분 이상 계속 침수가 되어 있는 경우에까지는 보호가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그런 사례들은 거의 없고요. 다만 이제 빗물바지 배관이 아주 막혀서 빗물바지 넣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시설이 설치되면은 기존 빗물바지 배관은 이제 사전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미 막혀 있었던 빗물바지에다가 저희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침수가 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센서 종류는 IP67 또는 68까지 66 이상의 67, 68 정도의 방수 방진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런 시스템으로 그 도로에 아마 몇십 미터 단위로 빗물 바지가 계속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형태일 텐데, 아마 여기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궁금증을 표현해 주신 게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에 대한 게 뭔가 도시 전체를 다 바꿔야 할지, 특정한 구간, 로드라는 걸 중심으로 구간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도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건지, 아마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들이 또 피해갈 수 없는 여건이니까 네. 하시는 입장에서 레코멘드를 하신다면 어떻게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사실 강남역 침수 사고에 2,250억을 들여서 빗물관리 그러니까 이제 대신도 터널을 조성하는 이런 공사들의 예산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요. 사실 강남역 일대에 저희 시설들 주요 관성도로에다가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약 10% 정도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빗물관리 청소 예산, 그리고 대신도 터널의 준설 청소 예산. 왜냐면 대신도 터널도 언젠가 빗물이 들어가면 토사나 오염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청소를 다시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예산에 비하면은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예산 절감 효과가 오히려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IoT 디바이스도 저전력 기반으로 이렇게 같이 구현을 해 놓으셨을 텐데, 네. 통신만 전력이 쓰는 게 아니니까, 네. 실제 디바이스가 현장에 이렇게 설치해서 현재의 시스템으로서는 운영할 수 있는 지속 기간이 어느 정도 가는지. 저희가 지금 7,800mAh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식으로 해서 들어가는데요. 그 장비에 USB 충전 포트도 다 갖춰져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연간 강우의 횟수가 약 50에서 60회 정도가 된다고 봤을 때, 이론상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거는 10년 넘게 그러니까 재충전을 하지 않고 10년 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배터리 수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저감 비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희 개런티는 3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200 충전으로 3년, 그리고 5분 충전으로 1년 이용 이렇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정도만 더 그래도 질문을 드릴까요? 좀 뭔가 세미나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럴 수는 있으나 뭔가 우리 현재의 요 랜드로드의 요 시스템의 특장점이랄까요? 네. 조금 경쟁제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요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좀 기술적이거나 문제 해결의 방법론이거나 그런 특징을 한번 강조하실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그림에서 약간 보여드렸던 부분인데요. 빗물바지 청소가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기존의 주민들이 대부분 자원봉사 또는 공공근로 이런 분들이 다 동원이 되어야 되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빗물바지만 전담으로 관리하는 요원을 약
30분을 채용을 해서 연간 상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청소하실 수 있는 개수나 이런 부분들은 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대형 주설차가 도시에 뭐 간선도로는 물론이고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이제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뭐 주설 청소차를 운영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설치된 오염물질도 다시 재처리를 해야 되는 비용 문제가 거의 또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인력, 그다음에 뭐 유지관리 비용, 장비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저희는 그냥 1인 관리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만 관리를 하더라도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저희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성 CTO님 뭐 질문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 발표해 주신 주식회사 랜드로드의 이주성 CTO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를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에 오늘 폭우와 홍수로부터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ICT 기술들의 가장 최전방에 있는 사례들을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온라인이지만 참여해 주시고 또 거기에 많은 질문들 올려주셨는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같이 공유되지 못한 질문들에 대한 부분들은 국민생활안전포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이 답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포럼 측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뭐 이렇게 합니다. 아마 뭐 향후에도 요 국민생활안전과 같은 주제로 같이 좀 더 생생하고 또 우리끼리 풀어야 되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이 장소를 통해서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국민생활안전포럼 23년도 제1차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